과학의 발전, 그리고 시작된 개인주의. 길게 이야기하기 전 저 주제 제목에 답이 다 담겨 있거든요. 저는 원래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원래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과가 재밌겠다. 이과 적성이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고, 물리하고 화학 중에 왜 화학을 했냐면, 화학의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물질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저는 화학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밌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화학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학으로 정리할 수 있고,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화학으로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과 물리학이 합쳐져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눈앞에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대부분이 화학으로 드러납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뭐냐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라든지 우리가 사는 생활의 전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전기기관차가 나오면서 했던 1차 산업혁명이죠. 그죠? 그리고 그 1차 산업혁명이 지나오면서 합성섬유라는 것이 나오고, 사실은 화학이 지금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 근간에는 수학이 있어요. 수학적 계산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고,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큰 몇십만 톤 하는 그런 배들도, 항공모함 같은 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잠수함이 물 밑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수학적인 계산, 물리학적인 이치라면, 그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화학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화학적 결합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진짜. 뭐냐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20세기에 들어서 먹고 마시는 대부분의 음식물들이 자연적으로 발전한 자연에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화학적 변화 과정을 거친 겁니다. 한 마리 6종 개량을 한 건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화학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벼 같은 벼를, 이러한 벼와 이러한 벼를 어떻게 6종을 이제 한마디로 교배를 시켜서 생산성이 좀 더 좋은 쌀로 만드느냐가 바로 화학적 분석과 화학적 재결합입니다. 그 화학적 재결합으로 나온 것이 가장 큰 발명품이 뭡니까? 플라스틱이죠.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나오고, 우리가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프로덕트, 생산물들을 인간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자, 보세요. 향유고래를 많이 잡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용연향 이런 걸 쓰고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도 피우고 다 했던 겁니다. 그런 거죠. 예전에 나무 해갖고 기름을 짜내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석유라고 하는 것에서 오일에서 가스를 분리해내고, 오일을 분리해내고 가솔린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졌던 거죠. 그게 화학입니다. 화학적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석탄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석유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전기라는 걸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전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의 발견이 해야 되겠죠. 사실 발명이라기보다 전기의 발견은 물리학과 화학의 결정체인데, 전기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저 앞에 등이 있는 건데, 저것을 등을 느끼는 것도 화학적 여러 가지 장비들입니다. 전구를 만드는 것도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고, 전기를 전해주는 그 전기선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전기 피복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전기를 공급해주는 공장의 모든 것들이 화학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이 과학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해지면서 어떤 것이 발생했냐면, 예전에는 에너지를 아끼고 뭐 빛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도 소수민족들
원시족이나 원시 부족들의 삶에 가면 개인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닥불 피워서 같이 모여 있고, 추울 때는 같이 모여 있고, 그리고 자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 잠을 자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큰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런, 음식을 먹어도 같이 크게 끓여서 같이 먹고 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었죠. 지금 요즘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앞으로 갈 때마다 가도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방 두 개, 거실 하나 하거든요, 집이.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거실이고 하나는 자는 방이고 하나는 뭐 옷 넣어놓고 작업용 방이고 나머지는 거실하고 반대편 식탁이 있으니까 별로 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더 큰 집에 있었는데 불편하더라고. 방 하나 이제 더 있는 데 있었는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데 방 많으니까 한 방에 노는 거예요, 진짜. 집에서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작업실을 만들겠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집에서 옛날처럼 컴퓨터를 놔고 안 하니까 대부분.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 하나만 하면 되고 휴대폰 들고 있으니까 소파에서 다 하는 거죠. 현관에 그 거실에 있는 TV에 유튜브 연결해서 보니까 이런 것처럼 개인 생활이 이제는 가능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과학 발전이 가장 큰 거죠. 혼자서 살 수 있고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된 이면에는 단순히 민주주의가 생겨서 자본주의가 생겼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건 일종의 과학의 발전, 뒷받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학의 긍정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학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혼자 퍼스널리 자신의 개인성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개인주의 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살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어떤 집들이 원룸 아닌 투룸 체제로 갈 겁니다. 그냥 이제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생활하는 것이 온라인 세상입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자,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마트를 거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필요한 것은 저녁에 쿠팡이 시켜놓는데 만약 까먹으면 중간에 떨어지면 잠깐 마트를 가시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쿠팡이 다 옵니다. 매일 쿠팡이 거의 매일 오니까. 왜냐면 내일 뭐 아침 필요한 거 있으면 반찬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 음료수 떨어지면 쿠팡이 시키면 되고. 자, 이제는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세상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걸, 그 인간적인 관계 맺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이제는 더 살기 좋은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제일 득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히키코모리들 아닙니까? 집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애도 있거든요. 집에다가 원룸이지만 집에다가 운동기구 다 갖다 놓고 운동도 집에서 하고 음식도 다 시켜 먹고 집 밖에 잘 안 나가. 그러니까 나가도 남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죠. 사회생활은 참 뭐 이거로 다 하고 자기 볼일보러 잠깐 나가는지 실제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바로 그 뒷받침이 과학이 나온 거고. 자, 그럼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그럼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죠. 바로 모든 문명이나 모든 것은 발전을 하면 반대로 나쁜 것도 나옵니다. 좋은 게 올라가면 나쁜 것도 올라갑니다. 동양에서 도가에서 하는 말이 도고 10장이면 마고 10장이라. 도가 좋은 것이 10장만 한마디로 10km만 올라가면 마도 나쁜 것도 10km 따라 올라온다. 그게 항상 팽팽한 겁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세상은 사실은
모든 것이 좋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근본입니다. 좋은 게 많아지면 반드시 나쁘고도 많아진다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해야 이것이 중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센터 중간입니다. 이것이 중입니다. 이걸 다 없앨 거야. 범죄를 없앨 거야. 뭘 없앨 거야. 뭘 없앨 거야.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게 발달하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자기 삶이 편해져요. 어떠냐고요? 내가 삶이 편해지고 즐겁고 행복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다가올 고통도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행복함이 이만큼 올라가 있다면요.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그 상응하는 괴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닥칩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학의 개인의 발전을, 개인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이 개인주의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가장 1번, 환경오염이 발생했죠. 그 환경오염 문제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일회용 제품을 가능하면 안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그나마 저는 배달 음식을 거의 안 시켜 먹어요. 그냥, 저 사무실 밑에 가면 닭집이 하나 있는데, 그냥 닭집 내려가다가 혼자 사갖고 와서 먹습니다. 닭 한 마리 사가서. 그리고 저 어지간하면 족발 이런 거 안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너무 버리는 게 많거든요. 시켜도 피자 같은 거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종이 박스 안 버리면 되니까. 그나마 적은 거니까. 안 시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 여러 명 있으면. 왜 그렇게 하냐면, 실제로 제가 전공이 화학공학이니까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줄여 쓰지만 제가 쓰는 어떤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은 환경오염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줄여나가고 다른 방법으로 오염을 줄여나가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안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폐해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개인주의와 연관이 되느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 보십시오. 혼자 전부 소분화 포장해 음식물 사서 식재료 사서 요리해야죠. 밥 하나 시켜 먹어도 이만큼 많이 오죠. 밥 하나 시켜 먹는데 그냥 한식 시켜 먹으면 딸려오는 거 버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주일만 하면 막 쌓입니다. 그거 재활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버리든지 태우든지 하는 거죠. 대부분 소각을 하거든요. 소각하면 사실은 필터를 많이 쓰고 하면 어느 정도 걸어낼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버리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3세계 수출하죠. 그죠? 외국으로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매립을 해버립니다. 동남아 아니든 아프리카 같은데 안 그러면 어떻게? 버리죠. 바다에. 그래서 섬이 생기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개인주의 삶의 방식들이 거의 일상화되면서 환경오염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 용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입고 버리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버리는 데 있어서 뭐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오염의 공범이 되는 거고 과학의 발전으로 가져온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유익한 산물들을 개인의 삶에 대입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염을 필수적으로 일으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둘째가 정신적인 오염입니다. 정신적인 오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원래 저는 남녀 평등하다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동양을 했기 때문에 저 옛날에 쓴 글도 있어요.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별할 뿐이다. 그래서 저는 구별론자예요. 굳이 말하자면 저는 동성애 다 인정해줘요. 그래. 자, 너희들이 하는 방식이니까 소수들이 하는 거니까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옛날부터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대학교 때부터 말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여자 후배들 모아놓고 남녀 평등을 그때 저는 이야기했어요. 남녀 평등이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남자가 뭘 잘못한 걸 공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여성들이 자립할 힘을 가져라.
꼭 먼저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죠. 페미니즘과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은 근본 출발점은 제가 공감하고 인정을 해요. 그거 좋다 그렇게 하긴 해야 된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변질됐죠, 그죠? 지금은 엄청나게 변질됐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그 법이 웃겨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그는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정상인을 도리어 차별하는 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소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정상인의 삶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다수들이 누리고 잘 살고 있는 이 삶을 소수의 권익을 위해서 소수가 자기들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에서 다수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차별적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나는 동성애자라고 욕하면 안 돼요. 그래도 뭐 장애인이라 말하면 나는 그게 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젠더가 그 캐나다처럼 나는 아무거나 붙이고 있다면 그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본인 젠더 남자가 여자로 나오고 지금 문제잖아요. 그게.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소수의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걸 알고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던 걸 알고 있고 태어나면서도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성적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우주 원리상에서 하나의 오류가 아니고요. 하나의 지구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구가 기울어 있지요. 태양계도 기울어 돌지요. 365가 4분의 1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 윤달이 나오고 그 나중에 오랜 시간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잉여입니다. 잉여. 한마디로 조금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냥 어쩌다 생긴 찌끄레기 부산물 잉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오류입니다. 오류.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이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 체계를 본떠서 우리가 아는 언어 체계를 뭡니까 그 언어 체계를 가졌고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 1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정되는 사이에 중간에 에너지가 남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소수들이 그런 소수에 해당하는 것이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 타고난 사이코패스들, 아니면 타고난 도착죠, 아니면 뭐 살인마들, 이런 애들이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법률 용어로 한정치산자들이에요. 그들은 원래 존재합니다. 어느 비율로 존재하냐? 세월이 어수선할 때는 아니 세월이 단단한 그 세상, 체계가 단단한 세상은 한 10% 정도 세상이 드러납니다. 나머지 20%는 숨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막 어수선하면 지금처럼 오면 한 30%가량이 드러납니다. 많지요? 30%는. 이미 소수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걸 즐기고 악용하는 놈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요즘에 늘 문제가 되는 여성 트랜스젠더들이, 남성들이 여성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웃긴 거 있습니다. 남성 트랜스젠더들이 뭐 하여튼 본인을 트랜스 해가지고 성을 전환해가지고 여자 경기 나가죠. 그 반대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들이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남성 경기나 남성의 종목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없죠?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 때 나왔던 그 미친놈 알제리의 그 건두 선수 고환 있잖아요. 고환 안쪽에 감춰져 있으면 고환이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 나오지 않고 걔는 그 성기 수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환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남자예요. 근데 본인의 그러니까 이상한 뭐 간성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된다는 게 우주 원리에는 나와 있긴 있어요. 바로 소수들이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죠, 오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오류의 존재들이 존재하는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맞아보고 펀치한테 맞아보니까 다르거든요. 남자의 펀치와 여자 펀치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자들은 물론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남자를 이길 수 있죠. 하지만 같이 운동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자끼리, 남녀가 대결이 안 됩니다. 요번에 또 지금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미국의 배구 선수인데, 남자가 트랜스젠더라고는 태어나서 날 때까지 남자잖아요. 근데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시합 나가니까 상대팀에서 부상의 위험 때문에 다 경기 포기해버리잖아요. 안 하겠다고 보이콧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맞거든요. 이거 다릅니다. 힘이 다릅니다. 여자들이 훈련한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재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성전환한 그 사이클 선수 강원도 나와가지고, 원래 남자인데 성전환하고 나와가지고 여자 종목에서 엄청난 신기록을 보여줬던. 당연하죠. 여자가 못 따라오니까. 왜 남자들은 여자한테 갈까요? 여자는 왜 남자는 안 올까요? 그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하지 않는 거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남자들이 자꾸 여자들한테 나오니까 화장실 같이 쓰자 했었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호르몬이나 기타 등등 막 이래 바워 들어가고 생체 기능까지 막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글자 하나로 했거든요. 몸에 병 들었다, 병신. 마음에 병 들면 정신병, 육체병. 이게 육체가 이상하면 우리가 병신을 했잖아요. 글자 그대로 정확한 용어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병신을 했던 겁니다. 정신에 들면 정신병을 했던 겁니다. 근데 트랜스젠더나 이런 LBGT인가 그러죠? 성적 소수자들은 둘 다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고 몸에도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 소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대로 소수의 가치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치 이념화되면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리버럴하다, 진보주의다고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저 뭐 동성까지 결혼하는 건 난 말 안 해요. 너끼리 살고. 왜냐면 우리한테 피해 안 주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이 저끼리 모여 사니까. 부산에도 게이들 모으는 바들이 있거든요. 범일동 가면. 범일동 가면 게이들 모으는 바들이 있어요. 남자 게이들 모으고 동네에도 몇 군데 있고 몇 군데 있어요. 또 여자들 모으는 데 있어요. 그냥 너끼리 살면 상관없어. 우리하고 섞이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당해왔던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가부장제도잖아요. 가부장제도. 모든 남자들이 여자 지배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지배 당하고 있다니까요. 소수의 권력자들한테. 이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그동안 지지 못했던 그 어떤 집단이나 존재들이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과학에 발달돼서 이제 우리는 막 간성도 찾아내고 뭘 찾아내고 호르몬 저쩌고 다 찾아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 새로운 권력을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페미니즘과 PC에서 답을 찾아낸 거죠. 처음에 페미니즘은 지금의 급진 레디칼 페미니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레디칼 페미니즘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페미니스트들 다 멀리 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의 병들어버린 정치 이념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정치적 병들임이 되는 거야. 일레gal 된 거죠. 올바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가져온 나쁜 산물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걸 찾아냈던 거잖아. 아,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전에는 사회 자정작용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 자정작용으로 바로 잡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친놈들이 많아지고, 더 웃긴 거는 정말로 어떤 성적인 소수자들의 이런 애들이 실제로 그들의 애탐이나 그들의 여러 가지 열망들을 이용해 먹는 또 다른 리버럴한 폴리티션 정치가들이 생겼잖아요. 그들이 정치 인형으로 생각하면서 큰 세력을 잡고, 미국 같은 데는 황당합니다. 저 일부러 다 자주 살아본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소리 하면서, 한마디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그런 개념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자연계는요, 음양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중간에는
존재는 하죠. 중성미자 존재하듯이 과학에도 전자가 두 개, 마이너스 전자, 플러스 전자가 중간에 중성미자가 있으면 이 소수입니다, 소수. 이게 작용이 미미한 겁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존재하는 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얘들이 음양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체계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양자 컴퓨터로 가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체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삶이 발달해 와서 우리의 삶이 진보적으로 되는 건 맞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 이거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 환경오염입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했고 이번에는 정신적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 이 정도만 다룰 거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나 PC주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경계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웃겨요. 왜 다수인 사람이 다수가 잘 살고 있었다고 왜 소수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문제거리로 삼고 저들과 논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쟤들하고 논쟁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확 해버리고 싶지만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논쟁은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걔들이 안 할래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성하고 이제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미국처럼 그런 교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그런 교과서 받아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뭐 자식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내 애가 그냥 성적으로 정상적인 남자 여자인데 왜 들어봐서 말도 하기 싫어요. 지금 웃기잖아요. 실내를 들어가지고 캐나다 같은 데는 성적 수술도 안 해요. 트랜스젠더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젠더가 여자면 여자다 하고 하는 그 미친놈도 많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뭡니까 수영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수술도 안 했어. 그냥 자기는 호르몬 주사 몇 개 맞고 가슴이 좀 커진 거고 성기만 약간 줄어든 거지. 성기 그대로 달려 있어요. 다 달려 있는데 저는 트랜스젠더 남자를 해가지고 샤워실 같이 들어가니까 그 팀에 있는 여자들이 같이 안 한다 하잖아요. 난 같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안 한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그 여자애들 보고, 여자들 죽을 맛이죠, 이제는. 그 여자애들 보고 뭐랍니까? 잘못됐다고, 누구 성차별이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종교적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왔던 폐해 중에 하나를 미리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이 주제를 쭉 다룰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계속 더 다루겠습니다. 그건 제가 늘 다룰 이야기들하고 연관되거든요. 늘 이야기하자면 저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개념을 늘 바라보려 하지 마십시오. 제 뒤에 그림 보이죠?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시죠?